자, 우리가 이제 블로그에 대해서 조금 배울 건데요. 일단 우리가 블로그를 쓰고자 하는 이유는 블로그를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내 일기를 쓰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실 거예요. 원하시는 목적은 보통 내가 이제 상대방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고자 하는 것들을 앞쪽에 띄우고자 하는 게 목적이실 겁니다. 이렇게 검색 상위 노출은 통합 검색 결과에 노출시키는 것과 각 검색 탭을 클릭했을 때 첫 페이지에 노출되는 것, 그런 것들을 검색 상위 노출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어떤 단어를 검색할 때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은 해당 단어랑 가장 부합된 자료를 검색 결과에 노출을 시켜주거든요. 그 부분을 검색 엔진 최적화 SEO라고 하죠. 자, 이 SEO는 무엇에 의해서 검색 엔진이 최적화가 되냐면 네이버에서는 C랭크 알고리즘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C랭크만이 아니라 근처에 이제 다이아 로직이라든지 다른 보조하는 로직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C랭크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블로그가 특정 관심사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지 이런 거를 생각해서 해당 블로그의 신뢰도와 인기도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C랭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콘텐츠라면 블로그에 머무는 체류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리고 스크랩이나 댓글, 공감의 수가 늘기 때문에 블로그의 지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깊이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꾸준하게 발행하고 소통을 해서 블로그의 지수를 높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위 노출에 강한 블로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C랭크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C랭크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블로그 컬렉션과 네이버 DB, 서치로그, 체인스코어, 그리고 블로그 액티비티, 블로그 에디터의 주제 점수, 공식 블로그인지 이런 여부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정해져요. 그래서 블로그 컬렉션이란 블로그 문서의 제목이나 본문, 이미지, 링크와 같이 문서를 구성하는 기본 정보를 참고해서 문서의 기본 품질을 계산한 걸 블로그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네이버 DB라는 건 네이버에서 보유한 관련 컨텐츠 DB를 연동을 해서 출처나 문서의 신뢰도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서치 로그라는 거는 검색 로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문서나 문서 출처의 인기도를 계산한 거고요. 체인 스코어는 어떤 이제 웹문서나 사이트 뉴스라든지 다른 어떤 출처에서의 관심 정도를 활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블로그 액티비티는 블로그의 활동 지표예요. 그래서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블로그인지 이런 걸 계산하는 지표가 되겠고요. 블로그 에디터 주제 점수는 문서의 주제를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뷰티에 해당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리뷰 부분에 해당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겠죠. 그래서 그 주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계산하는 게 블로그 에디터 주제 점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식 블로그이냐 또는 인플루어냐에 따른 여부도 반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채점이 돼서 네이버의 크롤러라고 하는 로봇이 있어요. 검색 엔진 로봇이 우리의 블로그 포스팅들을 채점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높이 책정을 하게 된다면 상위에 노출이 되겠고 점수가 낮게 책정이 된다면 아무래도 밑으로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따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내가 상위에 노출을 시키고 싶은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 포스트의 검색 엔진 최적화를 벤치마킹을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썼을 때 앞에 나왔으면 하는 그 키워드가 있을 거거든요. 그 키워드를 한번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잠깐 열고 네이버를 제가 띄워 놓을게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뭐 군자동 오피스텔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군자동 오피스텔을 쳤을 때 상위 노출이 되게끔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여기서 뷰 탭에 미리 상위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등, 얘가 뭐 2등, 얘가 뭐 3등, 4등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얘네들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먼저 분석을 하는 거죠. 일단 군자동 오피스텔이라 적었을 때 군자동 뭐 오피스텔 정보 요게 이제 나왔는데요. 일단 제목에 보니까 키워드가 들어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도 군자동 오피스텔, 여기도 군자동 오피스텔, 여기도 군자동 오피스텔. 물론 내용은 청소지만 얘는 뭐 여기도 어쨌든 군자동 오피스텔. 여기 점점점은 제목이 길다 보니까 잘린 거예요. 근데 요 안에 아마 들어 있었을 거예요. 여기 군자동 오피스텔 보시면 이렇게 단어가 일단은 제목에 들어있는 것들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을 눌러서 들어가면 이 글에 대한 내용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컨트롤 F는 찾기입니다. 컨트롤 F 눌러보실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커서가 생겼어요. 여기다가 아까 뭐 군자동 또는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적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블로그 안에 키워드가 몇 번이나 반복돼서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디에 반복이 돼서 들어가 있는지가 확인이 될 거예요. 자, 이 오피스텔이라고 제가 썼을 때 이 군자동 첫 입주 오피스텔 정보라는 이 블로그 포스팅은 오피스텔 관련 정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고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대충 한 8개, 9개 정도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이 블로그 안에서 오피스텔 관련해서 더 적은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더 체크가 돼서 나온 걸로 보여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포스팅에서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게시글이 몇 번이나 들어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제가 만약에 오피스텔을 친다라고 하면 소음 같은 것도 신경을 쓰겠죠. 그러면은 뭐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쳐보면 그런 단어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접 이렇게 찾아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검색을 해서 보시면 오피스텔, 오피스텔, 오피스텔 이렇게 반복돼서 적혀 있는 게 아니고요. 말에 자연스럽게 중간중간에 조금 띄어서 잘 적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어서 적혀 있지 않고요. 이어 적혀 있어봤자 여기 오피스텔, 여기 오피스텔. 그죠? 요런 정도로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넣되 너무 가까이 들어가 있진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런 것들을 파악해서 내가 어떻게 글을 적어야 되겠구나.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 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건 이제 욕실 리모델링인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들어가서 보고 또 여기서 컨트롤 F를 눌러서 오피스텔 뭐 이런 식으로 쳐보면 이 오피스텔이란 단어가 몇 번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옆에 보니까 이 친절한 부동산이라는 이 사이트랜다. 이 블로그에선 22년 9월 21일 날 올렸고요. 여기는 23년 1월 3일, 22년 12월 22일, 22년 10월 29일, 22년 9월 1일, 20년 12월 3일 이런 식으로 올린 걸로 봤을 때 군자동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게시글이 많은 걸로 보이진 않아요. 보면 게시글이 만약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게시글이면 여기 있는 이 날짜가 뭐 며칠 전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날짜들이 좀 다닥다닥 간격들이 붙어 있을 텐데 지금 보면 약간 띄엄띄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군자동 오피스텔로 내가 노려서 블로그 포스팅을 한다라고 했을 땐 아마 조금 올리게 되면 조금 많이 적게 되면은 그래도 상위 노출을 좀 쉽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일단 앞으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건데요. 여기 올린 이 군자동 첫 입주 오피스텔 여기 친절한 부동산은 요 내용만 적은 게 아니라 둘, 셋 해서 군자동 오피스텔에 대한 걸 여러 번 적었었죠. 이거는 여기서 적은 엮인 글이라 해서 여기서 적은 글들이 이렇게 같이 딸려 나온 것들인데요. 이렇게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적은 블로그다 보니까 지수를 많이 받았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 옆에는 사진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블로그에 올린 사진 중에 대표 사진인 거고요. 요 옆에 보니까 29, 10, 63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이죠? 자, 요게 보면은 사진의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위에 올린 애가 29, 그 다음에 욕실에 미치다인가? 거기가 10, 63, 114개 올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사진의 개수가 많다라고 해서 꼭 위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것도 혹시 보이나요? 물론 사진의 개수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게 좋겠지만 너무 많을 필요는 없고요. 최소는 2개 이상 있으시면 상관은 없다라는 것도 여기 보이네요. 그쵸? 3개짜리, 2개짜리도 보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물론 좀 더 파악하기 쉬운 도구가 있다면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 도구들이 있기는 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키워드 마스터라든지 아니면 블랙키위라든지 아니면 뭐 키자드 이런 사이트들이 있긴 합니다. 그 중에 키워드 마스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을 했고 그 키워드를 이용한 문서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다 키워드를 아까 군자동 오피스텔 그대로 적어 볼게요. 그러면 이 키워드는 실제 찾는 사람은 260건 정도 조회를 했대요. PC랑 모바일 한 달 검색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보니까 PC에선 그렇게 많이 검색하진 않았네요. 그죠? 그리고 문서 수는 보시면은 11,000개 정도, 그 비율은 43대 1 정도, 이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에 군자동 원룸 뭐 이런 식으로 쳐보면요. 또 이에 대해서 조회수, 문서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에 따라서 조회수나 문서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좀 더 상위 노출에 신경을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안에서 웨어 이즈 포스트라는 곳도 간단하게 제가 소개할 건데요. 이 광고는 그냥 닫을게요. 여기는 블로그 주소를 입력해서 확인할 때 쓸 수가 있어요. 아까 보니까 군자동 오피스텔 쳤을 때 친절한 부동산 걔네가 앞에 떴더라고요. 그쵸? 그러면 이 친절한 부동산이라는 이 블로그를 내가 복사를 해서 웨어이즈 포스트의 주소를 붙여보면요. 이 친절한 부동산이란 데서 어떠어떠한 포스팅을 쓰고 있고 그 포스팅들이 잘 떠 있는지 얼마나 자주자주 발행을 하고 있는지 키워드를 적었을 때 순위는 몇 등 정도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세종대 원룸이라고 치니까 아마 여기는 1등 정도로 순위가 뜨고 있는 것 같네요. 그죠? 간단히 얘기 드리면 웨어이즈 포스트에다 블로그 주소를 적은 건데요. 내가 라이벌로 생각하는 어떤 부동산이 있겠죠. 아니면 다른 어떤 블로그가 있겠죠. 그 블로그에 요 주소를 복사를 해요. 그리고 웨어이즈 포스트의 블로그 주소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서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타 경쟁사 블로그는 얼마 만에 발행을 하고 있고 어떤 키워드로 적었을 때 몇 위의 순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죠.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앞쪽에 뜨네요. 아마 얘네 이름 좀 바꾼 것 같은데요. 그죠? 자, 그래서 블로그 하실 때 아마 활용하시기 좋은 사이트 중에 하나는 아마 웨어이즈 포스트의 키워드 마스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두 번째 확인하시기 좋은 건 주소를 복사해서 넣는 거예요. 주소 복사해서 자,
이번에 설명드릴 곳은 블랙키위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키워드 검색량을 조회하고 분석하는 곳인데요. 일단은 키워드 마스터처럼 내가 분석할 키워드를 여기다 적으면 그 키워드에 대한 유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적었던 그냥 군자동 오피스텔 할게요. 저는. 자, 이렇게 적어보면 로봇이 아닙니다를 체크를 하시고 기다려 보시면은 이렇게 정보가 나옵니다. 제가 적은 키워드는 C등급 정도 되는 키워드인가 봐요. 그래서 PC 모바일 찾았을 때 260 정도의 사람들이 검색을 했다라는 거예요. 월간에. 그리고 월간 콘텐츠는 블로그는 120건, 카페는 30건 해서 총합은 150건 검색을 했대네요. 검색이 아니라 콘텐츠를 만들었대네요. 그죠? 1월의 예상 검색량은 현재 25일까지는 310건 정도 검색을 했다고 하고요. 아마 말일까지는 그럼 400건 정도 검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네요. 콘텐츠 포화 지수는 별로 안 높아요.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신생 블로거라고 하더라도 내가 꾸준하게 올리면 충분히 그래도 쉽게 노출시킬 수 있을 정도의 포화 지수예요. 40% 정도면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부동산 쪽에서 생각했을 때. 자, 연관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 말고도 내가 노릴 만한 키워드들은 이런 키워드들이 있다고 보이네요. 각각의 월간 검색량과 블로그 누적 발행량이 보이는데요. 지금 보니까 월간 검색은 많으면서 누적 발행이 좀 적은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서 쓰시면 그래도 좀 더 쉽게 상위 노출을 노릴 수 있겠죠. 검색 트렌드입니다. 보니까 여름엔 적고요. 또 8월 달은 높네요. 좀 그래프가 제가 예상한 그래프랑 조금 다르긴 한데 이렇게 사람들이 검색을 했다고 해요. 자, 월별 검색 비율 보니까는 2월하고 9월 정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요일로 따져보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요일은 토일, 요일이니까 내가 만약 블로그, 월요일, 화요일도 높네요. 그쵸? 월요일, 화요일, 토일, 일요일 이렇게 많이 찾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블로그 콘텐츠를 발행하는 건 월화, 토일, 일종은 좀 많이 발행은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파악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PC 섹션 순서랑 모바일 섹션 순서까지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제가 친 거는 부동산 쪽 키워드다 보니까 네이버 부동산이 제일 먼저 뜨지만 이걸 제하고 보면 바로 뷰가 보이죠? 이 뷰가 아까 말했던 블로그랑 그리고 카페예요. 그럼 블로그랑 카페에 있는 콘텐츠가 바로 보인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군자동 오피스텔에 대한 블로그 글들을 많이 확인해서 보고 있구나 라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콘텐츠를 적었는데 뷰가 굉장히 밑에 있다 라고 한다면 굳이 나는 그 콘텐츠를 가지고 굳이 내가 블로그를 띄울 필요가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배치 순서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뷰가 한 2, 3위 아니면 한 4위까지라도 들어간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블로그를 보고 뭔가 이제 결정을 하거나 많이 확인을 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검색을 하는 비율을 보니까 오피스텔이면 제가 볼 때는 한 20대가 많이 찾을 것 같았는데 50대 이상이 꽤 많아요. 아마 투자 목적으로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성별이나 이주성, 정보성이 있느냐까지 볼 수 있는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다라는 점은 사실은 블랙키위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단점은 계속해서 볼 수는 없어요. 한 3건 정도, 1분에 한 3개 정도 검색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잠깐 락이 걸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 마스터로 먼저 1차 검색을 하고 2차 세부적인 검색을 할 때 블랙키위를 활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워드를 뽑아 보실 때 유용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고 키워드에 대한 추세까지도 통합해서 볼 수 있어서 블랙키위는 제가 추천하는 사이트 중에 한 곳이에요. 자, 한 곳만 더 얘기할게요. 키자드라는 곳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컨트롤 F 해가지고 찾기 검색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를 키워드 분석기를 이용해서 어떤 분석할 키워드를 입력해 볼게요.
아까랑 동일하게 군자동 오피스텔을 치고 키워드 분석을 해보면 얘를 분석을 해서 뽑아줍니다. 어떻게 뽑아주냐면 이렇게 뽑아줘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분석했을 때 1등이 군자동 뭐 첫 입주 오피스텔 정보래요. 얘는 그게 이제 39장의 그림이 들어갔는데 오피스텔이란 단어는 9번 들어갔고 군자동이라는 단어는 6번 들어갔고 그에 이제 관련된 단어들을 뽑아주거든요. 걔네 단어들이 몇 번씩 들어갔는지에 대한 빈도까지도 뽑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색을 일단 아까처럼 컨트롤 F로 수기로 찾아도 되지만 그거 안 하고 이렇게 찾아도 아 이런 단어들을 썼고 몇 번이나 반복을 시켰네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러면 군자동 만약에 이 오피스텔이라는 키워드를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상위에 노출이 되려면 아 이런 단어들을 내가 섞어서 쓰면 되겠구나. 이런 걸 파악할 때 활용하시기 좋은 그런 사이트라 보시면 됩니다. 사이트 이름이 뭐예요? 키자드라고 해요. 키자드. 네. 만 내가 좀 더 단순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활용하시면 괜찮아요. 제가 아까 군자동 오피스텔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해야 좀 뭐랄까 그래도 일관성이 있으니까 그냥 이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치다 보면 요거 나오는 거 보여요? 이런 걸 자동 완성어라고 하죠. 이 자동 완성어도 사람들이 군자동 이거 칠 때 많이 찾아본 검색어들이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그러면 군자동 빌라, 전세, 카페 뭐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얘기로 보이고 군자동 오피스텔을 치려고 보니까는 뭐 원룸도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자동 완성어를 참조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여기는 없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건대 맛집이라고 쳤다라고 가정한다면 밑으로 쭉 내려보면 이렇게 연관 검색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연관 검색어는 이 아까 제가 그냥 건대 맛집으로 바꿨잖아요. 아까 연관 검색어 없어서 어쨌든 그 연관 검색어라는 건 이런 건데 이 건대 맛집을 친 사람들이 건대 맛집으로 만족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워낙에 맛집들이 많을 테니까. 그럼 좀 더 이제 다른 단어를 썼겠죠. 그게 이제 스타시티 맛집이라든지 가성비 맛집, 놀거리 이런 것들을 찾아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연관 검색어를 활용해서 우리가 블로그의 키워드를 잡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블로그 키워드는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일단은 내가 어떤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하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 그 키워드를 먼저 쳐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로 먼저 상위 노출되어 있는 한 3, 4위까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단어가 쓰여졌는지 그리고 이거랑 관련된 어떤 단어들이 쓰여졌고 이미지는 얼마나 넣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와 비슷하게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검색 엔진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한 최적화 방법 8가지 가볍게 설명해 보자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거의 다기는 해요.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글 제목에 키워드를 넣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제가 그 군자동 오피스텔 치니까 군자동 오피스텔에 항상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노출을 원하는 키워드는 제목에 들어가도록 할 것. 가급적이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좋은데 아까처럼 떨어져서 들어가 있어도 돼요. 뭐 군자동 뭐뭐한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떨어져서 있는 것보단 붙어 있는 게 조금 더 점수는 더 받아요. 자, 두 번째. 당연히 제목에만 적으면 안 되겠죠. 본문에도 그 내용들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키워드를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 키워드는 제목에만 적지 말고 본문에도 적을 것.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요 그냥 이렇게 글을 적어 놓으면은 사실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러면 어떻게 적으면 좀 눈에 띄느냐? 강조할 부분에 조금 더 진하게 하거나 빨간색으로 강조하거나 강조를 해놓은 것들이 눈에 더 띄게 되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읽을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독성을 위해서라도 강조할 부분들은 이렇게 빨간색이나 아니면 좀 강조하기 위해서 진하게 한다든지 표시를 좀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블로그의 그 내용을 읽어서 순위를 매기는 그 크롤러라는 그 프로그램도 진하게 되어 있거나 강조가 되어 있는 것들은 태그에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강조할 부분들은 강조를 좀 해주세요. 근데 여기 강조에서도 한마디 할게요. 너무 색상을 총천연 색깔로 강조를 해놓으면 너무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강조하실 색깔은 주 색깔 한 2개 정도 생각해서 강조 색깔을 설정하시는 게 깔끔해 보일 거예요. 자, 4번째. 글 본문의 이미지와 동영상을 삽입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검색에 대한 상위 노출 순위는 텍스트만 있는 것보단 텍스트랑 이미지가 같이 있는 게 더 순위가 높고요. 거기 동영상이 같이 있는 게 더 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일단 텍스트만 적어도 물론 포스팅은 쓸 수는 있겠죠. 하지만 노출이 거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텍스트에 이미지를 쓰는데요. 거기까지만 하시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동영상이 없더라면 사진을 엮어서라도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블로그는요. 아까 그냥 동일하게 할게요. 블로그는 뷰 탭에서 보이죠. 그쵸? 근데 이 뷰 탭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미지라는 곳에서도 블로그에 올린 이미지들이 뜨게 돼 있어요. 그죠? 친절한 부동산 여기 거 떴네요. 그죠? 그리고 동영상에도 우리가 블로그에 올린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여기도 같이 뜨거든요. 요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거 뜬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블로그를 쓸 때 이미지랑 동영상을 넣는 건 뷰 탭만 노리는 게 아니라 이미지 탭과 동영상 탭도 노릴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뜨는 데가 어디냐면 통합의 웹사이트 있는데 블로그가 또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노출이 되는 영역인 거거든요. 일단은 영역 자체를 하나 더 가져간다라는 부분도 장점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을 쓰는 그 채점 대상이 일단 동영상이 들어가면 그 동영상에 한 1점 정도 점수를 더 들어가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꼭 동영상이 매우 커야 되거나 뭐 이뻐야 되거나 이런 거랑은 상관은 없고요. 일단은 관련된 동영상이 들어가면 점수를 더 매겨지게끔 되어 있는 게 블로그 그 알고리즘의 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영상이 없으면 그냥 이미지를 엮어서라도 동영상을 만들어서 넣으면 돼요. 예. 뭐 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동영상이나 아니면 이미지라고 본다면 이미지 같은 경우 작은 이미지보단 당연히 큰 이미지가 더 검색에서는 정확도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세요. 이미지는 아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많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사실은 2개만 있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2개만 있으면 포스팅 글을 적을 때 글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읽혀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글만 있는 책 읽을 때 지루해서 그냥 책을 덮은 적이 더 많지 않던가요? 그림 있는 책보단. 그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림이 사실 들어가야 되는 게 사실은 맞다 보니까 보통 채우다 보면 10개 이상 그렇게 채우게 돼요. 근데 진짜 작게는 2개 넣어도 돼요. 올라가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가급적이면 이미지나 동영상은 사이즈 큰 게 더 낫더라. 그리고 어떤 거요? 그 자료. 여기요? 네, 지금 설명해주는 자료 저희한테 따로 주는 거예요? 네, 드릴 거예요. 네. 주실 거예요? 네, 이건 제가 만든 자료고요. 네. 자, 6번째, 키워드의 밀도를 높인다 라는 건데요. 아까 친절한 부동산 봤죠? 물론 제가 만든 데는 아닌데 하필 똑같이 친절한이 들어가더라고요. 그죠? 네,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농담이에요. 자, 키워드의 밀도를 높인다 라는 부분은 그 부동산 사이트를 봐도 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자꾸 예를 드는 이유가 그래서 예를 들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서는 오피스텔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채웠겠죠.
뭐 건축물 대장, 뭐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등의.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채워져 있다면 블로그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웹크롤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가 전문 블로그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의 키워드 밀도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전문적이다라고 블로그에서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되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느 분야로 키우고 싶다면 가급적이면 일상 내용보다는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을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반면에 제가 이용하고 있는 블로그는 저는 여러 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 3개 정도? 한 4개 정도 운영을 해요. 그 중에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통 이제 공개해서 보여드리는 블로그는 잡블로그라고 해요. 진짜 잡다하게 뒀죠? 사실은 걔는 잡블로그이기 때문에 일단 상위 노출이 돼서 빨리 올라가더라도 사실은 금방 내려갈 확률도 높은 블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내가 전문적이어 보이고 싶다면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채워주시는 걸 추천을 하겠습니다. 잡블로그는 목적이 있죠. 뭐 체험단을 하거나 후기 적거나 이런 용도로 그냥 개인이 꾸민 것 같은 느낌을 주게 하기 위한 용도로 제가 잡블로그를 쓰는 거고요. 보통 이제 기관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일상 내용보다는 그 기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채우고 있어요. 자, 7번째. 내가 만약에 이제 포스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태그에 노출시킬 키워드를 삽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에디터 글쓰기 영역 요즘은 하단에 달려 있진 않고 보통은 이제 그 포스팅 등록을 할 때 태그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 태그를 넣는 것도 일단 포스팅과 관련된 내용들을 당연히 넣어 주셔야겠죠. 태그는 총 30개까지 넣을 수는 있지만 굳이 가득가득 채우진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태그를 한 3개, 4개, 한 10개 뭐 이 정도까지만 달지 보통 30개 꽉 채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그를 채우다 보면은 서로 연관이 되지 않는 내용들도 사실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그 정도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8번째. 키워드를 연관시켜라 라고 돼 있죠. 요건 아까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블로그에 적은 글은요. 그 블로그 포스팅의 내용들과 그 블로그 안에 있는 그 포스팅들의 내용들이 비슷하다면 당연히 좀 더 높게 정확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내용으로 좀 적어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블로그 글을 쓰면요. 일반적으로 바로 검색 엔진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블로그 영역에 노출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아까 그 크롤러라는 로봇이 점수 매기고 올리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약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안으로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내가 만약에 검색한 글의 제목으로 만약 찾아보게 된다면 내가 올린 글이 만약에 빨리 그래도 1, 2페이지 안쪽에 떴다라고 하면 최적화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보통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블로그 포스팅을 쓰고 나서 바로 검색을 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안 뜰 텐데 안 뜬다고 또 서운해 하시는 분도 있으시다 보니 한번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글은 당연히 새로운 글을 더 좋아하겠죠. 해서 예를 들어서 강남역 맛집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최근에 작성한 글보다는 10년 전에 작성한 글이 상위에 노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검색자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도가 높은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새 글을 우선적으로 검색에 상위 노출을 시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포스팅을 아까 보시면 잘 나가는 그러니까 상위 노출되어 있는 블로그들 한번 검색해서 넣어봤을 거예요. 보면은 거의 매일마다 포스팅을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좀 꾸준하게 포스팅을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꾸준하게 포스팅을 하면 그래도 상위 노출이 쉽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철봉에 혹시 매달려 봤나요? 철봉에 매달렸을 때 근력이 없는 사람은 매달리자마자 떨어져요. 그죠? 근데 조금 더 근력이 채워진 사람은 어때요? 오랫동안 매달려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과 같이 검색에 상위 노출을 했다면 오랫동안 매달려 있게끔 하기 위한 부분이 바로 이 품질 지수를 높이는 방법일 거예요.
같은 내용과 제목의 포스트라고 했을 땐 세네 개 블로그보단 파워 블로그가 당연히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활동지수와 인기지수, 신뢰지수의 여러 가지 항목의 평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블로그 지수는 활동 지수에 인기 지수, 신뢰 지수가 더해져서 블로그 지수가 쌓이게 되는데요. 활동 지수라는 건 얼마나 오랫동안 운영했느냐가 들어가요. 그러면 신생 블로거들은 사실 이 부분에서 좀 점수를 적게 받기는 할 텐데요. 그렇지만 이것만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포스트를 쓰느냐, 그리고 포스트를 얼마나 자주자주 쓰느냐, 그리고 최근에 포스트를 잘 활동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동 지수를 책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기 지수는 포스트를 사람들이 잘 주목을 하고 있고 댓글을 적고 공감을 남기고 이런 것들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인기 지수로 매겨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신뢰 지수는 내용이 그래도 충실하게 잘 적혀 있느냐, 이 부분에서 키워드가 여러 번 나오게 되는 게 책정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소통이 얼마나 잘하려고 소통 노력하느냐, 그러니까 댓글에 대해 답글을 잘 적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블로그 지수가 매겨지는 거라서 우리가 만약에 블로그를 꾸준하게 상위 노출을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쓰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자, 한 달에 한 번, 한꺼번에 30개 이렇게 적게 된다면 똑같이 30개의 글을 적는다라고 했을 때 블로그의 개수는 똑같지만은 일단은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개씩 30일 동안 꾸준하게 작성하는 게 블로그 지수를 높일 때 유리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되게 바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매일 한 개씩 적으려니까 이것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느 때는 좀 바쁠 것 같으면 미리 여러 개를 써놓습니다. 근데 그 써놓는 거를 예약 발행을 해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예약 발행을 해놓게 된다면 한꺼번에 30개의 글을 작성을 하더라도 어느 날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게끔 책정을 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블로그 지수를 높일 때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거고요. 활동 지수를 높여라 라는 부분에서는 이웃의 블로그를 방문하고 댓글을 남기고 내 블로그에도 놀러오라고도 답글을 적고 이런 식으로 블로그랑 이웃 교류를 해라 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점수가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이 내 사이트, 내 어떤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서 으쌰하고 시작을 해요. 글을 쓰는데 한 개 적었는데 2개 적었는데 별 반응이 없으면 사실은 금방 접어버리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 신생 블로그고 처음 만들어진 블로그예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사실 방문을 하게 되지를 않기도 합니다. 그럼 사실 어떻게 해서 좀 초반에 좀 키워주시면 되냐면 내 블로그를 보면은 네이버 카페에 보면 이웃이라고만 쳐보면 블로그 이웃 구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다가 물론 나도 글이 어느 정도 있어야죠. 내가 내 블로그를 소개를 해서 올리는 거예요. 또는 거기 있는 이웃들에 찾아가서 내가 뭐 댓글도 남기고 뭐 서로 이웃도 하고 이러면서 이웃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서로 간에 이제 품앗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카페다 보니까 또 잘 반응도 해주고 공감도 눌러주거든요. 초반에는 그렇게부터 조금씩 쌓아 나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약간은 고정 어느 정도의 이웃이 있을 거고 내가 노력함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고 사람들이 많이 보면은 팬이라든지 뭐 이웃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맛집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만약에 전혀 모르는 데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음식점에 들어가는 건 아무래도 꺼려져요. 근데 막 사람들이 뭐 댓글로 달고 또는 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가 맛있는 데구나 하고 들어가서 보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그런 마중물이라는 게 필요할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웃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되게 좀 중요한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공감하고 참여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필요한 부분이죠. 만약에 이웃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원한다면 이웃을 구할 때 자체를 내가 올리는 컨텐츠를 좀 더 봐줄 수 있을 만한 이웃들을 좀 찾아주셔서 가입을
뭐랄까 서로 이웃을 하시는 걸 좀 추천하고요. 그랬을 때 내가 포스트를 적으면 그 이웃들이 잘 공감을 또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웃만 맺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이웃한테 찾아가서 먼저 댓글을 남기거나 아니면은 뭐 공감을 눌러주거나 이런 적극적인 교류의 모습도 보여주셔야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내 블로그에 와서 댓글도 작성하고 공감도 눌러주게 되겠죠. 또 네 번째, 포스트의 독창성을 지녀라 라는 건데요.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겪은 일을 포스트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검색 엔진은 다른 사람의 글을 도용하거나 인용하는 포스트 또는 실시간 인기 검색어나 뉴스 기사를 자기 경험인 것처럼 꾸미는 포스트는 사실 독창성이 떨어지는 좋지 않는 문서로 판단을 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글을 적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내 글을 포스트에 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혹시 유사문서라고 들어보셨어요? 유사문서는 뭐냐면 원본 대비 70% 이상 같은 문서를 유사문서라고 해요. 네이버에서는 복사글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문서는 사실은 감춰져서 보여지지 않게 그렇게 체크가 되어지고요. 따라서 내가 만약에 어떤 글이 좋다고 해서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만약 내 포스팅을 적게 된다면 그 글은 노출이 잘 안 되는 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많다면 블로그가 생각하기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여기 사이트는 그렇게 좋은 사이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죠. 따라 지수를 나중에는 좀 깎아먹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그 글을 포스트에 담는 거를 추천하고 다만 내가 이 내용은 근데 다 똑같아서 어차피 써야만 하고 내가 굳이 이것까지는 내가 지어서 창작해서 쓰기 좀 그렇다 하면은 여러 개 사이트에 여러 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짜깁기를 해서 넣는 것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원본의 글에 70% 이상 같게 그렇게 하시지는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블로그에는 전문성이 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 대해서 글들을 좀 채워주신다라고 한다면 그게 전문성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판단 요소로 들어가니까 주의를 해주시고요. 페이지 뷰를 늘리는 게 좋아요. 페이지 뷰라는 건 뭐냐면 블로그 안에 사실 좋은 글이 많으면 이 글을 읽으러 들어왔다가도 다른 글을 또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게 이제 블로그에 체류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페이지 뷰라는 건 이 블로그 글을 보다가 그 같은 블로그의 다른 포스팅 글을 또 보게 되는 것 그런 걸 페이지 뷰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포스트와 연관된 포스트의 목록을 본문에 링크를 설정해서 연속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시면은 페이지 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이런 방법은 안 쓰셨으면 해서 적은 거예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검색어를 쓰면은 좋은 점이 있어요. 한꺼번에 사람들을 많이 유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만약에 어떤 이제 이슈가 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를 썼을 때는 내 블로그에 막 1000명도 들어오고 막 100명도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근데 실제 실시간 검색어는 단점이 있다면 그때밖에 검색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블로그가 뚝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내가 상위 노출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실시간 검색어를 계속해서 갖다가 쓴다라면 포스팅마다 한 번에 이렇게 높은 트래픽을 가져다가 놨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내 블로그의 성격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당연히 실시간 검색어가 여러 가지일 테니까 블로그가 전문적이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일단은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한때 이렇게 트래픽이 높았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그래프를 계속해서 그리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스팸 필터에 걸려서 저품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고 포스트의 내용과 무관한 약수정 제목이다. 그럼 어때요? 들어갔다가 바로 나가죠. 역시 오랫동안 체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좋지가 않겠죠. 중복문서 아까 싫다고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검색 상위 노출에 대해선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그래도 내가 검색 엔진의 상위 노출을 시킬 때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들을 한번 가볍게 말씀을 드렸습니다.